이제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선관위에서 선정을 해서 부탁한 표대중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하는 전문 MC 표대중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을 맡아주시는 표 장로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참 잘 순종해 주셔서 멘트는 짧게 하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차 안 놓치고 돌아가는 차 잘 타고 갔습니다. 오늘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후보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관위에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견 발표이고 또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요. 서로를 존중하여서 방송에도 나가니까요. 네거티브하지 않고 또 서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로 또 목사 우리 총대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한 달 내내 기다려가지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보들이 이야기할 때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전 권역 그 토론회와 다르게 이렇게 후보님들이 이렇게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웠게 서로 이렇게 붙어서 앉아 계시네요. 네. 예,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있냐면요. 이게 후보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준비한 뭐 메모나 또는 이렇게 책자 이런 것도 자료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왜냐면은 앞에 권역에서도 우리 대통령 선거보다 더 엄격하죠. 후보들이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이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모습을 직접 리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익숙하셨죠? 처음에는 좀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앞에 권역들을 하셔서 익숙하셔서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 동부 권역 토론회라서 그런가 아니면 동부 권역에 우리 총대님들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도 후보들이 아까 정견 볼 때 보니까 함성들과 막 응원이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함성과 응원이 막 터져 나오면 조금 이제 진행에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시작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응원을 후보들을 한번 하시고 실제 주제 토론 과정에서는 마음속으로 박수로만 이렇게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앉은 순대로 우리 먼저 우리 전세강 후보님 한번 격려의 함성과 함께 적극적인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따가 토론 때는 이렇게 안 하시는 걸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응원한다. 자, 우리 두 번째 김한호 후보님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인사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으로 우리 황순환 후보님. 좋습니다. 아시죠?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박기상 우리 후보님.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후보님에 대한 응원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제 토론 때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후보님들이 편안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토가 어떤 거냐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후보님들이 준비된 말씀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대님들과 성도님들 앞에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까는 역할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응원이 격하면은 후보님들 긴장하고 상기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 응원의 마음을 모아서 그럼 한번 우리 저희 시작해 볼까요? 네, 후보님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가 저희 이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그 질문함이거든요. 이 안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총회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 10개 정도의 이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사전에 우리 후보님들께 다 드려서 공부하시도록 바쁜 일정이 다 조절을 했거든요. 저 여기 10개의 질문지 중에 제가 하나 이제 랜덤하게 뽑을 거예요. 어떤 거 뽑힐지 모릅니다. 예. 자, 이제 뽑겠습니다. 억지. 왠지 이게 예. 느낌 좋았습니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 예. 사학법 개정과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새로운 제도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교단이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질문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답변 순서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순서는 전세광 후보님, 그리고 나서 김한호 후보님, 그리고 황순환 후보님, 마지막으로 박기상 후보님, 이 순서로 지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세광 후보님, 어떻게 질문 답변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제한 시간이 각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제한 시간 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광 후보님. 예, 이 기독교 사학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육 자산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해 왔고, 우리 교회는, 교단은 우리 기독교 사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학법을 제정해서 우리 재단의 자율성과 또 우리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육부에게 입장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연합적으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연합으로 해서 우리 정부를 설득하고 그 사학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사학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그 모든 재단의 운영도 세상이 보기에도 바르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학은 더 든든히 서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그 답변은 우리 김한호 후보님이신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예, 시작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사 임용에 대한 문제인데 교사 임용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이사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공공성의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건학 이념이 우리는 그 교사를 일반적인 실력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있는 거고, 사회 이사가 들어왔을 때 건학 이념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투명성과 재정, 인사권을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친인척, 아는 분들을 자꾸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겁니다. 이 시스템은 교단 총회 똑같습니다. 총회 내에 지금 우리 총회 이사가 있고 총회에서 지역의 이사가 있는데 지역 이사들이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총회 이사들은 전문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더 우리가 투명하고 더 신뢰를 얻어야 역시 다르구나. 정말 저분들이 하는 데가 인정하겠다. 그런 건강한 우리 사학재단 그리고 종교 우리 학교 또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질문 첫 번째, 세 번째 우리 답변은 우리 황순환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중학교는 3,200개 정도, 고등학교는 또 2,300개 정도, 전문대학교는 126개입니다. 4년제 대학은 182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중학교는 이 사립학교가 20%, 고등학교는 40%, 전문대는 93%입니다. 또 4년제는 82%입니다. 이들이 국립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은데 무엇이 사립학교의 문제입니까? 창립 이념입니다. 또 건학 이념이 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일신학원 이사장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창체라고 창조적 체험 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방 이사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 개방 이사를 종교 재단에서 세우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선출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재단이 건학 이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때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상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립학교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 있는 미션 스쿨이 영향력 있었을 때가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연희 전문대,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학교 교육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건학 이념이 있었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배웠던 학생들이 문명에서 빠져나오면서 많은 기독적인 양심과 인권 문제랄까 여러 가지를 한국 사회에 미쳤던 그 독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미쳤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바닷물에 3.5% 짠물이 있기에 바닷물이 소금이 있기에 바닷물이 짠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학 이념이 있었고 또 특성이 있었고 종교인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독교적 이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혔습니다. 네, 후보님들 제가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교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국이 자주 불신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안 이슈와 관련된 또 질문이 뽑혔네요. 예, 후보님들 어떻게 질문 받으셨죠? 이번 그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순서는 우리 김한호 후보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시고, 그리고 황순환 후보님이 두 번째로 답변하시고, 박기상 후보님이 세 번째로 답변하시고, 우리 전세강 후보님이 맨 마지막 네 번째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김한호 후보님 어떻게 두 번째 공통 질문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프고 무거운 것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아마 울기도 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재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3심제인데 지금 어떤 구성원으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만 공부해서 안 되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면 법의 경험을 갖지 않은 분이라면 법을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해도 총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총회를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던 경험이 있어도 그분에 대한 인품과 성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의 과정 속에 몇 가지 지역도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재판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재심을 갖다가 자꾸 받을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법의 해석을 잘못한 거에 대한 분명한 왜곡죄가 사연을 있거든요. 법 왜곡 해석한 죄, 그 부분도 물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브로커 같은 그 변호사 제도, 이것도 심각하게 손을 봐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 사회법으로 나갈 때면 예, 감사합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 우리 그 답변자는 우리 황순환 후보님이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의 문제는 우리 총회에서 핫 이슈고,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는 곳이 재판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1심, 2심, 3심이 있는데 문제는 3심에 가서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로 법리 해석만 해야 되는데 법리 해석을 하지 않고 3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국원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전문성을 갖추기도 하지만 최소한 총회 5년 이상 나온 사람 중에 또 3년 이상 자녀 기간이 있는 분만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저는 제안하기를, 재판국원이 되면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연수할 수 있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재판국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허점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 홈페이지에 재판 판례나 또 헌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이 사건 검색을 통해서 그 상황을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공통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자는 우리 박기상 후보님이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황순환 목사님이 한 반 정도를 말씀하셔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시간 채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재판은 1심, 2심, 3심, 우리가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당에는 재판하기가 좀 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2심인 노예에서 재판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예가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회 가면 3심에 가면 이거를 웬만하면은 파기고 환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파기 자판을 하거든요. 또 다시 판단해가지고 노예에서 했던 것들을 파기시켜버리는, 또 거기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재판하다 보니까 3심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잘못되면 노예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양형 기준을 좀 그 조항을 만들어서, 전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고해서 재판국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재심 재판국은 없어졌습니다만 원심했던 1심, 2심, 3심에 참여했던 분들은 3심에 참여했던 분들은 재심에 들어갈 수 없게끔 뭐 이런 제도를 한다든지, 주심 실명제를 해서 반드시 실명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물론 그거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우리 총회에서는 3심이지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공통질문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답변의 유불리가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제비뽑기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최대한 공정성 높이는 거고, 우리 공통질문 첫 번째, 두 번째 만만치 않은 질문들을 갖다가 1분 30초에 이렇게 조리 있게 답변하는 네 분의 후보님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야, 저를 위해서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야, 이게 이렇게 네 번째 진행에도 이렇게 실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좀 인간미 넘치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번째 답변 후보자, 답변 준비하시는 우리 전세광 후보님, 답변 준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판국 문제 심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게 아니라 잘하면 박수받고 칭찬받습니다. 저도 재판국에 있었고 우리 102기 때에 재판국이 우리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재판국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공천제도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택하고 비총대 중에서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와 재판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해를 하고 안 되면 재판을 하는데,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으로 끝내야 됩니다. 대법원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만 해야지, 법률적인 잘못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파기 자판을 하면서 지금은 총회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PCUSA에서는 또 권역의 2심 재판국을 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국을 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예 재판국을 강화해야 됩니다. 7위의 중심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 재판국이 제일 잘합니다. 노예가 문제를 제일 알기 때문에 노예 재판국의 그 모든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공통질문 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던 네 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네 분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그 일정 수행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런 질문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네 분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이동간에도 계속 아마 자료 보시고 아마 연습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후보님들의 노력이 우리 부총회장님 되시고 나중에 또 총회를 섬기실 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회자로서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의 이제 공통 질문을 마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제 후보님들이 2분의 시간 동안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들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틀린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황순환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또 틀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안 틀렸습니다. 자,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 2분씩 이제 우리 후보님들 하시는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황순환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박기상 후보님, 그리고 우리 전세강 후보님, 그리고 김한호 후보님, 이 순서로 이제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각각 후보님당 2분씩이니까 혹시 황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작년 1년 동안 5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원인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예배와 선교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본질을 찾을 때 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얻고 신뢰를 얻을 때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 부흥,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 전도가 이루어져 한때 300만 명을 자랑하던 우리 교단의 그 부흥이 다시 활을 타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대전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수십 명씩 교회마다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종회를 섬기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전도 운동에 동참해서 다시 300만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 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부흥을 이루는 총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순환 후보님의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기상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수십 가지 질문 중에 선거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보면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끝나면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금지를 시키려면 그때 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던 분들을 체크했다가 예비 등록 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선거 운동 기간에도 광고를 각 신문사에서 계속 요청합니다. 근데 이름 빼고 사진 빼고 요청합니다. 그럼 그렇게 수록이 되는 본인이 나가지 않는 광고입니다. 그 사실 너무 형식이거든요. 차라리 횟수를 제한해서 횟수를 맞춰서 광고는 하되 본인의 진정성 있는 홍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횟수만 제한하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공용제를 해서 우리 후보자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묻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9개 노예를 돌아서 거기에 정책을 말하고 지금 말 한 자리도 못 합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말 처음 합니다. 몇 개월 만에 하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풀고 정책은 풀고 돈은 묶어야 됩니다. 69개 돌면서 공적으로 가서 정책을 말하고 그렇게 후보에 읍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로 선거 부총회장은 지금 총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대 5년 정도 제한, 목사님들 7년 제한을 두었어요. 기본 필수 조건에. 장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5년 5가지 조건 중에서 뭐 하나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로 부총회장급도 적어도 1년만 돼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조건을 가져야 뭐 이렇듯 선거제도 개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정책 선거 되도록 돈 선거 바람 선거 아닌 정책 선거가 되도록 선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상 후보님의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전세강 후보님 공약 및 실행 계획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구호로만은 안 됩니다.
총회의 방향이 변혁돼야 됩니다. 총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때 신뢰 회복이 되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총회가 정치 중심에서 섬김과 돌봄의 공동체로 사법 재판 중심에서 화해와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총회의 구조도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의 권한을 많이 내려놓고 총회장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총회장과 총회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대외 활동을 주로 하고 4년의 그 기한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 총회의 모든 행사와 또 사역들을 중심에서 이끌어 나가야 안정적으로 총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회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대회, 즉 우리 권역에 넘겨줘서 권역들이 똘똘 뭉치고 부흥의 시대를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교회를 잘 치리하는 일을 원래 우리 장로회 제도의 중심인 그 노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재판국이라든지 선거제도 저는 새롭게 변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총회를 우리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평신도 시대 또 여성 시대, 청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총회가 선교와 목회를 위한 플랫폼으로 다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세관 후보님의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에 우리 김한호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금년 여성 총대가 지난해보다 3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4명이 됐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우리가 10명당 1명을 여성 총대를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원도에 자랑하겠습니다. 총대가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여성 총대 나왔습니다. 여기 총회 왔습니다.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총대가 돼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그분들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이제는 총대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에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장 측은 여성 총회장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의 연금 문제 아까도 했는데 다 못해서 말씀을 더 합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이 그 해에 가장 수익이 좋았을 때 그거를 은퇴할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그 배당금을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총회가 정해진 우리가 3%와 수익성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사례비의 중간급여에 맞춰서 본인이 많이 받은 분은 시무 때 받았던 많이 받죠. 근데 은퇴 후에 이게 갭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말씀했잖아요. 100만 원도 못 받던 분들도 은퇴 후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중간급여에 맞춰서 총회가 조금은 연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중간과 높이 받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미국 장로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연구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가 지금 다 이제 은퇴해요. 10년이면. 10% 조기 은퇴할 건 40%가 비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목회자 바로 수급 대책위원회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한호 후보님의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후보들께서 발표하셨던 공약 및 실행 계획에 관련해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각각 후보님들께 개별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황순환 후보님 제일 먼저 발표하셨는데 한국교회 성도수 감소 현상을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어떤 삶의 예배 그리고 선교의 실패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부흥, 구호에 그쳐서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이 전도 운동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기획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교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전도 운동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30초 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부서에서만 하는 부분적인 선교가 아니고 온 교회 구조 자체가 선교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치유함으로 샬롬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복음 전파 플러스 사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교회마다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전도대만 은혜 받은 것 아니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을 온 성도가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조직도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섬기게 된다면 이것을 전국교회 확산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던 우리 박기상 후보님께서는 아마 우리 총회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발표를 하셨어요. 사전 선거 운동 금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은 풀고 돈은 묵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장로 선거 부총회장 입후보 조건도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런 등등의 선거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거 공영제라는 개념을 우리 사용하셨는데 이 선거 공영제를 어떻게 우리 박기상 후보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총회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총회장님들은 5천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 있고 장로 부총회장은 1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경비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등록금을 좀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인 영역에 우리 선거관리 또 운동 이런 걸 확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은밀히 만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그 비용은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이게 선거 공영제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9개 노예를 다 방문한다 했을 때 거기에 총대들이 우리 영등포 노예 같은 36명이 모일 겁니다.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름대로 좌담배도 한다든지 소신껏 발언한다든지 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용은 선거 공영제이기 때문에 노예 선관위가 되든 총회 선관위 되든 거기에서 지불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후보들은 등록한 금액 외에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선거 공영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목사님은 임직 20년 또 근속 10년 총회 총대 7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로는 7년 그리고 총회 총대는 없습니다. 자격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낮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가지고 좀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던 우리 전생환 후보님께서는 총회의 어떤 공공성 확대를 얘기하시고 정치 중심의 총회를 섬김과 봉사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말씀 아까 하셨어요. 그리고 총회 구조도 총회장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대외 활동 위주로 하고 실제 총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은 사무총장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공약을 하셨고, 총회 행사를 또 권역으로 이렇게 이양해서
하자. 그리고 노예의 사역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회 행사를 권역으로 이렇게 이양한다라는 아까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1분 30초 안에 이 총회의 행사를 권역으로 이양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후보님의 한번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장 선거도 권역별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장로회 제도로 보면 장로회 제도에는 노회의에 대회가 있습니다. 시노드라 그러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역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대회제라 그러는데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총회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준대회제를 잘 준비해서 총회에 알리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 허락을 받아서 많은 것을 대회에 이렇게 위임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회 훈련은 권역별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일들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도 그리고 교육 우리 문제도 이 대회가 중심이 될 때에 이 오가는 거리도 많지 않고요. 대회가 모여가지고 더 긴밀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대회제를 만들어서 권역에 많은 것을 행사를 맡기겠습니다. 이상.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공약 및 실행 계획의 마지막 4번째로 우리 김한호 후보님께서는 우리 총회 여성 총대 수 감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10명당 1명 정도의 여성 총대, 능력 있는 여성 총대들의 어떤 사역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총회 연금재단을 얘기하시면서 이 배당금 수익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또 목회자 수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 한 3가지 정도를 공약 및 실행 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총회 연금재단에 배당금을 수익이 날 경우에 일정 정도의 배당을 하는 제도를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이 나야 배당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후보님께서는 연금재단이 어떻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아마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금 수익을 내기 위한 연금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PCUSA 교단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리포트가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수입을 얼마나 올렸고 어떤 데다 투자를 했고가 각 가정으로 이렇게 페이퍼로 오게 됩니다. 먼저 그분들이 그 일을 담당한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인데 상당히 그 샐러리를 받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대학의 그 형평성 직원들, 총회 산하 직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그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돈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것이 이 전문가예요. 상당히. 그리고 사회에서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또 이사 제도가 우리가 지금 3년인데 이게 과연 3년 이게 맞을 것인지 조금 연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전문성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이게 지역별 그냥 3년으로만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건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투명하게 리포트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그 다음 수익에 대한 거를 정확히 나오면 감소됐을 때는 감소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그걸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저는 객관적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사회자의 좀 깊이 있는 질문에도 이렇게 네 분의 후보님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